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심판 판정 번복과 오심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종합순위 6위를 달려주고 있는데요. 날씨도 덥고 장도 지지부진한데 이런 스트레스를 런던 올림픽 보시면서 푸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앞으로도 양궁, 태권도 사격 등 우리 선수들이 선전할 만한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위 달성 기대를 해보면서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나흘째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제 1900선 회복도 눈앞에 둔 상황이 됐는데요. 센투자플러스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궁금증들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풍산입니다. 2분기 예상보다 호조, 하반기 방산 매출에 의한 이익 안정성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풍산은 2분기 교보증권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3개의 분기 동안 연속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분기 별도 매출액 5,985억 원, 영업이익 51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 기준 교보증권과 시장 기대치를 각각 72.2%, 39.4%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방산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던 데다 재고평가 손실도 제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연결 기준으로는 PMX가 판매는 양호하였으나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되면서 33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별도 매출액은 5,567억 원, 영업이익은 365억 원으로 예상되며 7월에 메탈로스가 발생되나 3분기 방산 매출이 2분기보다 소폭 감소에 그치며 이익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방산 매출은 1,3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며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395억 원으로 분기 이익 증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동의 가격이 교보증권의 예상보다 견조할 경우 재고선 환입 규모 확대로 이익 상향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4분기에도 2,574억 원의 방산 매출 집중으로 이익 호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60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에서는 연간 가이던스로 별도 1,650억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1,790억의 초과 달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풍산의 목표주가 37,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SKC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높고 하반기 신증설 효과 본격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금년 SKC의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플러스 4.8%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505억 원 내외로 전분기 대비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화학과 필름 부분이 전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국내 독점 생산하고 있는 화학 부분 PO는 2분기에 화학 업황 둔화로 주 원료인 프로필렌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마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필름은 경기 부진에 따라 평균 단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효과 등으로 판매량이 플러스 20% 내외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다소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지난 1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던 기타 자회사인 솔믹스와 텔레시스 등의 실적이 손익 분기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며 전체 실적 회복세를 기여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SKC는 PET 필름과 PO 등에서 설비 확장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PO 부분은 기존 28만 톤에서 추가로 플러스 3만 톤을 증설해오는 8월부터 오는 8월부터 양산할 예정이며 PET 필름은 광학용과 태양광용 설비를 총 4만 톤 내외 완공해오는 9월경부터 풀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분기에는 업황 회복 및 신증설 효과가 가세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PET 필름은 SKC 외에도 코오롱인더, 도레이, 효성, 호남석유 등이 신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SKC 외에는 대부분 연말 이후에나 상업 가동이 예상되고 LCD 8세대 이상 라인에 적용되는 고음악 베이스 필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며 특히 SKC의 경우에는 광학용과 태양광용 스윙 플랜트를 신증설하고 있어 타사보다는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태양광용 시장이 회복될 경우에는 상대적 강점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SKC의 목표주가 5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한전 KPS입니다. 2분기 프리뷰 안정적 실적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한전 KPS의 2012년 2분기 IFRS 개별 기준 실적은 매출액 2,832억 원, 영업이익 447억 원, 당기순이익 368억 원을 기록하여 동부증권의 영업이익 추정치인 356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증가는 전년 대비 132억 원 증가한 화력 부분의 정비 단가 상승과 전년 대비 173억 원 증가한 원자력 부분의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매출 확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한전 KPS의 해외 매출은 국내와 달리 해외 수주 부진이 지속되어 여전히 전체 매출의 10%를 하회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2년 1분기 14.7%에 이어 2012년 2분기 15.8%로 확대되어 연초 제시하였던 13% 수준의 가이던스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증권에서는 2012년 연간 영업이익률 추정치 12.9%를 14.2%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영업비용의 40%에 달하는 인건비의 상승폭이 낮아 연중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될 것이고 한국전력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경비 절감을 진행하고 있어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전 KPS는 유형자산 없이 인력 중심의 발전소 유지 보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인건비 및 경비 절감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크며 그동안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던 성과급을 이제는 연간 균등 배분하기 때문에 하반기 이익의 안정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부분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국내 부분을 통해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전 KPS는 해외 부분의 수주가 부진하여 큰 폭의 성장성을 당장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국내 부분을 통해서 10%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14%대의 영업이익률 지속이 가능할 전망이며 더욱이 최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추가된 가운데 지난 2월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 중지 이후 안정성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원전 부분 성장이 기대되어 동부증권에서는 한전 KPS의 목표주가 6만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풍산 SKC, 한전 KPS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나종우 전문가, 또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주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TV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가요? 볼륨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시청자님, 들려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고려아연. 고려 아연을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예, 41만 9,500원, 30%. 41만 9,500원에 30%요? 들고 계신 지가 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한 6개월 이상 되신 거죠? 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또 30만 원대 예.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39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는 또 떨어져 버리네요. 예, 저희가 오늘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예, 그 목표가까지 언제까지 가능할런지 또 목표가하고 손절까지 좀 알려고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예. 고려 아연의 비중이 지금 30%라고 하셨는데 현금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예?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연금 없어요. 딴 종목이 다 싫었어요. 아, 그러세요? 고려 아연 말고 다른 종목도 수익은 좀 나셨어요? 예, 예. 예, 고려 아연이 복병이고요. 호남 석유하고, 예, LG전자하고. 그렇게 들고 계세요? 예. 예, 혹시 현금 비중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도 봐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금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고려 아연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 올 수 있을지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전화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정우 전문가님. 예. 예. 네, 고려아연 매수가 장기간 되셨다고 하셨는데 큰 변동성이 많이 있었던 와중에도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잘 버티신 것 같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세가 강하게 한꺼번에 빠르게 나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장기로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430억 원 정도로 시장 기대치에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이 종목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3분기에도 솔직히 정기 보수로 인해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잔재 재처리 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수익적인 부분이랑 외형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장기적으로 후반기, 그러니까 올해 후반기까지는 조금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금리 인하라든지 세계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 제3차 양적 완화라든지 유럽발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유동성 자금들로 인해서 또 이런 금속 부분들 가격들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금속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이랑 단기 이평선들 모두 밀집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힘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이 모두 밀집한 이후에는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을 상당히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조금 더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셔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정 부분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자리 약 한 35만 원 정도죠. 이런 자리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보유하면서 홀딩하시는 전략,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전고점 부근인 약 한 44만 원 부근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조금 수익을 청산하시면서 그런 다음 차후 상승폭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 걱정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 아연부터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NC소프트 봐드릴게요. 7646님께서 NC소프트를 21만 7,709원에 30%를 사셨는데요. 매도해야 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NC소프트는 생각보다 잘 안 가는 것 같다고 적으셨거든요. 그래도 수익은 보고 계시군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다른 종목 갈 때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지 다른 종목이 또 쉬고 있을 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게임 관련주의 대장주의 역할론을 따지고 본다면 어느 종목이든지 대주주가 주식을 팔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택진 회장이 상당 부분 지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넥슨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나왔고요. 또 이혼설까지 나오면서 이 집안 이야기들로 주가들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월 달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런칭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악재라는 것들이 원래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긴 하지만 이 악재들이 사라지는 지점에서는 주가는 자연 반등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진 회장의 이런 이혼설 이런 부분에서 아주 농담스러운 아주 좋은 코멘트를 날림으로 인해서 일단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8월 달에 블레이드 앤 소울의 어떤 리스크가 있었다면 9월 달부터는 중국에서의 이제 새로운 런칭 가능성 그리고 점진적인 중국 시장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조금씩은 소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7,700원인데 미리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상당히 좀 좋은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좋은 가격에 팔도록 제가 한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세의 흐름들을 먼저 짚어내가면서 현재의 시점을 말씀해 드리면요. 2008년 22,900원부터 출발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3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지점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지점은요. 정확히 그 상승폭의 정확한 반 정도의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즉 2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밀렸다면 사실은 손절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20만 원에서 확실히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의 어떤 추세선을 보이고 있는 이 지점을 향해서 지금은 같은 밴드를 그거 본다면 추세 밴드죠. 그거 본다면 정확하게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반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미리 파시지 마시고요. 현재의 상황은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일어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NC소프트 같은 종목 또한 자체 가치와 기대감을 가지고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치는요. 조금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 잡겠습니다. 그래서 30%의 비중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25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7646님께서 NC소프트 무슨 문제 있냐고 하셨는데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설정하시고 들고 가십시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현대 EP입니다. 30155님께서 사신 가격이 6,923원입니다. 몇 달째 들고 계신 건데요. 20% 들고 계시고요. 상담 지금 해드릴게요. 현대 EP 봐드립니다. 예, 현대 EP 같은 경우는 뭐 차량 경량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차량 부품주로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로 들어와 주면서 이런 운수장비 쪽으로 뭐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강한 수급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 EP 역시 같은 그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완성차 업체의 경우 지금 계속해서 그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해외 그 수출 물량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실적적인 부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증가하게 된다면 이런 차량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좀 20% 지금 약 한 20% 정도 손해 구간에 있으신데 이런 부분 충분히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 급격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어떻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대 EP 뭐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안 좋으면서 같이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뭐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강한 장대 양봉들이 연속해서 연출이 되면서 뭐 추세를 다시 한번 위로 우상향으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평선들도 보시면 모두 밀집되어 있는 최근에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평선들이 밀집되고 나서는 상승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자리 뭐 충분히 양호한 자리라고 보여지고 뭐 매수가가 좀 높은 부분이 있으십니다만 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이평선이 밀집한 자리에서 우상향으로 지금 현재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서 엄청난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기관계에서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는데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는 와중에도
주가는 크게 상승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뭐 우상향으로 상승할 때 이평선들이 펼쳐지면서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없고, 어차피 좀 큰 하락폭도 견디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런 한 5,500원 가격이죠. 5,500원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다음 리스크에 대비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로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최근 경기 상황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도 뭐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홀딩 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요. 네, 예, 오늘 6% 급등했던데 잘 들고 계시는군요. 네, 예, 얼마에 사셨어요? 24만 원요. 24만 원의 비중은요? 10%요. 네? 10%입니다. 24만 원의 10%요? 예, 예,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까?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예, 뭐 전망은 어떤지, 예. 가져가면 뭐 어느 가격에서 팔아야 되는지. 예, 이 종목은 좀 단기로 짧게 보고 들어간 종목이세요? 아니면 좀 길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고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바로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24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정말 잘 매수하셨다고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정도에요, 제가 우리 그 앵커 분께서 어떤 종목을 추천할 수 있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소재 산업재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러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현재 유로존 위기의 완화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흐름은요, 이제 바닥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흐름이니까요, 완전 바닥에서 출발하는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싼 가격에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계속적인 어떤 장기 랠리의 어떤 선상에 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길게 가져가시자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격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추세적으로는요, 10년 주기 주글라 파동의 계속적인 상승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흐름들은 역시 21만 원에 지지해줬다 하는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011년 고점부터 내려오는 이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형성되었던 이런 고점들에 대해서 현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5만 원에서 26만 원권 라인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1차적인 목표치는 25만 원 정도, 25만원에서 6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한번 롤링 정도 괜찮겠습니다. 그 정도 한번 끊어주시고, 장세도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 들어온다면 23만 원대 재매수, 이렇게 아직은 바닥에서 회복하는 국면에서 롤링,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문자를 많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조선 업종의 대표주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수가 다시 1900선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제 장이 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3015님께서 시그네틱스 보내셨고요. 3501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풀어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시그네틱스 3,000원 초반대, 아주 3,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추매가 한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러니까 집중적인 큰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
뭐 이런 후공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모두 외주를 주는 그런 투자를 하면서 뭐 이런 부분 외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공정 업체들의 그런 수혜가 받을 수 있는데 이 시그네틱스 또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투자가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런 수혜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이 매년 이런 그 파이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비메모리 부분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향후 뭐 주가 상승에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뭐 큰 하락 추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상황은 맞지만 쌍바닥을 잡고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그런 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저가권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물론 추가 매수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중이 늘어나면서 손실 부분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전저점이었던 약 2,9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추가 매수했던 물량은 좀 덜어내 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크게 무리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조금 낮춰 보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상단 부분 약 한 3,800원 부근에서는 추매하신 물량을 수익 청산하시면서 그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532님께서 예림당 문의를 하셨는데요. 최근 3거래일간 예림당이 10% 이상 좀 크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7,340원에 사셨고요.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남은호 원장님. 예, 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시청자분께서는 전부 다 볼펜을 드시고요. 메모를 준비하십시오. 가격에 나가는 부분들을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가격이 도달하면 반드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대로 그대로 매매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림당 상당히 좀 재밌는 그 부분은요. 7월 초순에서 7월 중순 기관들이 가장 추천을 많이 한 종목 중에 분명히 예림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Y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근데 정작 보면은요, 이틀 동안 가장 매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기관이죠. 그래서 좀 실망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왜 기관이 매도했을까? 탄력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에 의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펀더멘탈 훼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계속해서 보유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팩트를 짚어드리자면 현재는 장기 추세선상에 첫 번째 들어오는 6,000원권 부분은요,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만약에 깨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의 강한 지지선을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5,500원 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 이상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 하락 부분에서 돌아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매도하지 마시고, 자, 5,500원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7,000원 부근에서 한번 끊어주자. 이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림당 잘 매물을 해두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 시도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GS요. GS건설. GS건설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87,000원에 30%예요. 87,000원에 30%요? 예. 들고 계신 지가 거의 한 석 달 정도 되신 건가요? 예, 5월 초에 샀어요. 아, 예.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네요. 네. 예. 문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그래서요, 선별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버렸는데요. 예. 아니, 지금이라도 선별이 의미가 없는 건지, 선별을 해야 더 잘하는 건지, 예. 그게 궁금하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또 갈 건지 안 갈 건지 다 궁금해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GS건설이 30%라고 하셨는데 현금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현금 비중도 한 30% 이상, 그 한 정도 40% 정도 될 거예요. 있으시고요. 투자 네. 기간은 상관없으십니까? 기다리실 수는 있으세요? 네, 연말까지 기다릴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GS 건설뿐만이 아니라 건설주들의 선전이 돋보였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좀 주가가 위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건지 함께 좀 풀어드릴게요. 네네. 들어보시고요. 손절가가 나오면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장중에 대응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뭐 추매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물량만 먼저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GS건설회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그런 부분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의 그런 안 좋은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이 종목 주가가 많이 밀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다행히 뭐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받으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크게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메이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런 수요보다는 해외 수주가 상당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뭐 해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라든지 뭐 또 유럽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그런 정책 대표들이 이런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늘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수주 부분, 특히 중동 지역의 수주 부분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메이저 건설업체들의 그런 수익성이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미리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뭐 경기 불안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밀려버린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바닥이 아닌가 해서 많이 좀 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시청자님도 이런 부분에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가격대에서는 저항을 받기 딱 좋은 그런 위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매수가 어려운 이유는 이 종목 보시면 전체적인 그 이평선들의 배열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매를 하기보다는 일단 기존 물량을 가지고 가면서 그 평균 단가까지 오면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상당히 거래량도 붙으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약 62,000원 이 구간이 이탈되면 비중을 뭐 완전 손절이 어려우시다면 비중이라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길 바라고, 일단 매수가 부근, 자, 매수가 부근에 오면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물량을 축소하거나 좀 털어내시면서 다음 매수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건설주 하나 더 볼게요. 삼성물산인데요. 방금 전에 봐드린 GS건설에 비해서 오름폭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77,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2793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남은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주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팩트대로 하나씩 짚어보자면요. 펀더멘탈 측면은 앞에서 건설업에 대한 부분은 앞에 전문가분께서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제부터 유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발 건설 발주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 상당히 장사를 잘했고요.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사업에 좋은 진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수급 부분을 본다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다가 현재 기관들의 매수세로 전환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심리적인 측면과 장세적인 측면 또한 현재는 회복 국면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의 상승을 우리는 좀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수 가격이 77,000원대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그 가격 올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요. 이제부터는 좀 부지런히 어느 정도의 파동을 타면서 수익을 좀 빨리 내셔야 하겠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은요. 현재의 고점이 형성되었던 부분에서 오늘이 맞닥뜨려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강세가 좀 약했던 부분은요. 오늘이 가격대가 저항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따라서 현 지점부터 조정이 살짝 기간적 조정이 나타날지언정 다른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는요. 한 7만 원 정도까지는요.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셨다가 7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6만 5천 원권에서 다시 재진입이 될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우선 두 가지만 이렇게 가격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657님께서 대우증권 문의를 하셨는데 9,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바닥에서 잡으신 거겠죠? 매수가가 9,880원이시고 비중이 30%신데요. 계속 가져가도 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우선 뭐 결론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바닥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일단 증권 종목 자체가 일단 지수랑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런 증권사들의 뭐 매매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권가 전체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또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역시 같이 한번 그런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는 상당히 바닥권 영역에서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상당한 거래량이 붙으면서 3% 이상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지수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역배열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좀 주가 조정을 받고 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 11,800원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눌림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라가서 부딪힐 때는 어느 정도 뭐 이익을 청산하시고 또 이런 눌림을 주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나 지지선에 지지를 받을 경우 다시 한번 추매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서 이를 좀 끌고 가시는 앞으로 뭐 경기 하반기에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닉스 봐드릴 건데요. 위닉스는 313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4,080원에 25% 9월까지 가져가려고 한다고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분 역시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남은 원장님. 예, 위닉스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좀 반등 전환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요. 9월 이전에 또 살짝 조정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은요. 현재 좀 저항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가격이요. 이 한 8월 부분에서는요. 4,400원권이 저항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4,400원대에서 적정한 이제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장기적인 흐름들은요. 이 조정 이후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상으로는요. 전혀 문제없는 추세의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요. 먼저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짜기 이전에 현재 신고가를 해 나가는 관점이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매수와 매도를 좀 병행하면서 우리 수량을 늘려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신고가 행진이 되었을 때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4,400원권에서 한번 잘라주자. 그리고 다시 4,000원권까지 뭐 4,000원권까지 밀리지는 않더라도 4,1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4,400원대 매도 후 기간을 좀 두고 관망 자세를 유지하시다가 다시 재매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익 많이 보신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코스맥스 봐드릴 건데요. 5498님께서 17,800원에 코스맥스를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27,000원대던데요. 요 며칠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꼭 상담해 주십시오 하십니다.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걱정이고 수익이 안 나신 분들도 걱정이고요. 코스맥스 볼게요. 네, 예. 아무래도 뭐 주가가 빠져도 걱정이고 올라도 걱정인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수익을 상당폭 가지고 가시는 부분 지금 확보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뭐 중국의 내수 진작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보면서 최근에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실적 이상으로 좀 비이상적으로 많이 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부터는 좀 차익 실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좀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간에 좀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불안하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아직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종목은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런 자리가 눌림목으로 작용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승 추세 라인이 깨어지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줄 때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 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겠고, 뭐 추가적인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547님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정신없이 7월을 보내고 그래도 어제 오늘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된 듯합니다. 그동안 전문가님들의 없었으면 상담 시간이 없었으면 어찌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요. 영원무역을 문의하셨는데요. 영원무역 27,00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중이 10% 정도라 많지는 않으신데요. 남은 원장님. 네,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현재는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G패션 같은 종목들은 대규모 하락의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반등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영업무역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지점은요, 역시 어느 정도의 파동, 변동성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요, 추세선상에서 차트를 보시면 추세선상에서 고점이 부딪히는 이 지점이 되겠네요. 단기적으로는 3만원권 부근이 1차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27,000원이라면 한 10% 정도의 단기 이익 실현하시고, 또한 장세의 흐름, 여름장 전체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또 새롭게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로 문의를 주신 분이에요. 베이직 하우스 봐드릴게요. 베이직 하우스는 1,9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좀 짜주십시오. 398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 베이직 하우스 일단 수익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축하드릴 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베이직 하우스가 홍콩 법인이 좀 판관비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면서 좀 주가가 악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패션 업체가 그렇듯이 중국발 그런 내수 시장의 증가에 따라 조금 크게 실적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요. 자, 중국 내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션 업체, 국내 패션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연출해내고 있고 또 그런 실적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 추세는 이미 멈춰진 상황이고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도 많이 받고 또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혀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바닥이 잡혀진다 하더라도 이런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줬던 지지 구간이 이탈되면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주가에서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지지 구간인 약 한 10,000원 정도, 많은 가격은 좀 지켜줘야 하는 그런 가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이탈할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던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주가에 매물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한 14,000원 부분이죠. 14,000원 부분까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일부는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직 하우스까지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대한항공 볼게요. 항공주 중에서는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9638님께서 대한항공을 48,0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사신지도 모르겠어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인수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항상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졌지만 결국 인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양사 모두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을 본다면 그 대한항공의 이 카이 인수는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배보다는 분명히 비행기가 빠릅니다. 현재 대한항공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셔야 되고요. 예. 저는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인 추세 또한 현재 그대로 살아있는 국면이고요. 단기적으로 고점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거의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따라서 47,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 5만 원에 매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요. 55,000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해 나가셨다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도 좋으니까요. 대한항공만큼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근 장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코스모 화학 사신 분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8501님께서 매수가를 1,500원 적으셨고요. 20% 들고 계신데요.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코스모 화학 봐드릴게요. 네, 오늘 문의해 주신 분들은 매수가가 상당히 낮고 또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상담하는데 어느 정도 편한 부분이 있고 또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또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화학주들이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보면 화학주들이 그 외국인과 그 기관의 동시 수급을 받으면서 화학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모 화학의 경우에는 오늘 좀 수급이 좀 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나. 매수가 일단 높은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좀 유인은 하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저가권에서 상당히 잘 잡기는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이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수급이 순매수세를 보여준 반면에 이 종목에는 그렇게 큰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면 기관들에서 많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어느 정도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가는 한 1,400원 정도, 1,4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 일단 이 종목도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매물대 자리에 올 때마다 조금 수익을 청산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로 보자면 약 한 13,000원 정도, 1차 단기로 13,000원 정도를 보시고 그 부분에서는 일부 차익을 실현해 보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606님께서 원익 IPS 문의하셨는데 손실이 많이 났다고 좀 꼭 좀 봐달라고 하십니다. 7,500원에 40% 들고 계신데요. 원익 IPS는 좀 짧게 진단해 주십시오. 예, 기관들이 상당히 좀 좋은 리포트를 많이 써내서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가 많이 물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면서 급락이 들어왔는데요. 현 시점은요, 정확히 반등이 들어오는 지점입니다. 정확히 반등이 들어오는 지점이니까 절대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 추세는 일단 깨어졌습니다. 추세는 깨어졌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빠져오느냐에만 이제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현재의 가격은 정확히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1차 반등의 목표치는 6,300원 정도 되겠습니다. 6,200~300원 정도 메모해 두시고요. 거기에서 지지가 좀 더 된다면 2차 목표치는 7,500원입니다. 그래서 6,300원과 7,500원의 단기 목표치를 설정해 둔 다음에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선 투자플러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나종우 전문가,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남은우 원장님께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신촌 아트레온에서 오는 8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겠어요. 하반기 장세 승부주 베스트 5를 전격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토요일 시간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투자 플러스 방송 보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넓게 퍼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KT 올레 IP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